자, Introducing Kappa라고 하는 원래는 이거 약간 프롤로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파 수업인데 도대체 오늘은 카파가 도대체 뭐지? 이게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영어 배우듯이 일단 배우고 개념을 좀 형성을 시켜놔야지 카파가 뭔지 개념을 형성을 시켜놔야지 에이전트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뭐 토커노믹스도 보고 이제 이론적인 배경도 좀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그냥 영어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CAFA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렉처를 시리즈로 좀 2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수업에 대한 서머리는 영어 서머리, 뭐 한글 서머리 있으니까 렉처 노트 보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카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어떤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인텔리전스 이거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니시에이티브 같은 거예요.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 뭐 워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라고도 부르고 이니셔티브라고도 부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기계라고 하면 머시너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보통 요즘은 또 뜬금없이 피지컬 AI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로봇이라고 안 쓰고. 예. 참 말도 잘 지어냅니다. 예. 아무튼 뭐 그 말 많이 지어낸다고 멋있게 이야기한다고 뭐 멋있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던 거 하는 거지 그냥. 예.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머시너리 같은 아날로그 세상에 머시너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제 전산적인 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옛날에 미케니컬 머신이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머시너리라고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하는 것은 메카니컬 머시너리에서 디지털 혹은 일렉트로닉 머시너리로 넘어오는 요 단계에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웨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네. 두 번째가 이제 disconnected 된 machinery.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머시너리들이 디지털 머시너리를 하더라도 그 독자적으로 존재했어요. 컴퓨터 뭐 있는데 컴퓨터끼리 연결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디지털 머시너리들이 연결된 것을 인터넷이라고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인터넷이 뭐지? 인터넷이란 옛날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인터넷이 뭘까? 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뉴스에서 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 하고 막 개념 정리하고 했죠. 요즘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라고 한다고 뭐 그게 뭔지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연결됐냐면 이제 디지털 머시너리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발전해서 우리 모바일 웨이브가 와서 이제 옛날에는 못 갖고 다녔던 머시너리인데 요즘은 디지털 머시너리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 커넥티드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2010년도까지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게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근데 돈이 이제 아날로그 돈에서 디지털 머니로 넘어가는 이 단계.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이그샘플이죠. 그래서 굉장히 임팩이 크죠. 그런 게 하나 넘어오면 우리 막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서 모바일 혁명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예.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돈을 보시면 어디서 크게 움직이는가 보시면 되고 블록체인 이런 게 이제 third wave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웨이브 있죠. 2023년도에 나왔던 초반 버전의 AI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챗GPT가 뭐 이 세상에 있는 책 대부분 다 읽어가지고 학습이 다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아날로그 지식, 우리가 책이라는 책 같은 것에 담겨져 있던 아날로그 지식이
전산적인 지식으로 다 바뀌었구나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knowledge가 끝나지 않았나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인공 지식이라고 안 부르고 디지털 지식이라고 안 부르고 디지털 인텔리전스 혹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2020년도 초반이 2023년도예요. 그러면 이제 fifth wave는 우리가 어디를 겪고 있냐 하면 제가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면 아날로그 지능이 디지털 지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지능을 만들자, 멀타이 모달로가 맞아, 막 요즘 막 뭐 AGI가 나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in General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능을 어떻게 전산화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Digital Intelligence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걸 뭐 굳이 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 게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다 디지털 혁명 중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전환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똑같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로 이제 바라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예요, 카파는. 그래서 카파는 이제 그러면 이제 카파라고 하는 게 이니셔티브인데 어떤 패시스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한 학기 내도록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가 뭐 이 얘기도 했다가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카파라고 하는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라고 하는 이것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요소는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한 달씩 막 써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카파가 뭐냐? 그러면 어떤 이니셔티브인데 뭐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냐? 지능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인데 뭘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가 어떤 신념, 정신 혹은 운동 같은 카파 에토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theoretical framework. 카파가 이제 레이아웃하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이머라든가 뭐 델타라든가 뭐 지금 막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쓸 때는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잡고 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주 쌤이 하고 있는 뭐 아이디어, 김 선생님이 하고 있는 뭐 델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뭐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은 이 카파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이디어는 제가 냈으니까 그런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중에. 근데 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페이퍼를 어떻게 쓸 거냐, 뭐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쓸 거냐, 졸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 저널 아티클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다양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녹여서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 때 이론적인 근간이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약간 정신머리 어디다 두고 다녔어 할 때고,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틀 같은 거 있죠. 방법론의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전문 용어로 우리가 왁구라고 그럽니다. 왁구를 어떻게 짜서 갈 건가. 그 왁구가 이제 이론적인 왁구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드는 플랫폼인 거예요. 이제 여기 카파 플랫폼이라고 부르면 이게 제일 유명하죠. 카파 플랫폼은 뭐죠? 웹사이트 그냥 텐접을 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사이트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뭐 에이전트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클릭도 해보고. 그럼 굉장히 좋아 보이죠. 뭐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밑에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었을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만들려고 할까?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페이퍼로 써서 퍼블리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책을 읽지 않는 이상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웹사이트 이게 중요할 거예요? 웹사이트 만든 이 사람의 정신머리와 무슨 아이디어가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파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주체가 누구지? 그리고 이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 거지? 이걸 도대체 누가 사용하고 있지? 왜냐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에이전트끼리는 어떻게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걸 쓰고 이걸로 논문도 쓰고 이것도 사용도 하고 이걸로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주체가 누군지 또 아는 것도 중요해요. 카팔랩이 하는 역할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용자 집단은 누구냐, 뭐 이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카파 커뮤니티에. 일단 뭐 계정도 만들고 뭐 수업도 듣고 뭐 한번 써보려고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카파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저기 어디 뭐 유럽의 어떤 국가에 있는 선생님이 내 에이전트를 쓰고 싶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내 에이전트라는 게 구동이 지속 가능하게 구동이 되지? 그러면 내가 만드는데 저 사람이 써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 전체 게임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인센티브도 필요하고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이 기름 같은 게 필요하죠. 내가 만들긴 만들었지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에이전트가 계속 돌려고 하면. 그래서 그 카파가 토커노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커노믹스의 컴포넌트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도 이해를 잘 못하면 다른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속 질문이 생겨요. 카파가 뭐지?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스스로 하면서 막 컬렉티브 AI, 파운데이션 AI 이거 열심히 쳐다보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5가지 큰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처럼 주마간산으로 이런 5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게 요소구나 카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텐저블하게 보는 거는 뭐라고요? 카파 플랫폼. 거기 내가 뭐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에이전트도 올리니까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른 요소들 때문에 이 카파 플랫폼이라는 게 유지되고 운영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빨리 보면 뭐 그림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카파 이니셔티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에토스는 정신 같은 건데요, 크게 3가지 정신이 있어요.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들면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카파를 그렇게 안 봐. 나는 이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거야. 뭐 나는 이거 자격증 따기 위해서 쓰는 거야. 뭐 생성형 AI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뭐 맞아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왜 이 신념이 중요하냐면, 저의 신념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네 신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카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움직이는가에 제가 약간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갈지에 대해서, 무슨 함수가 나올지, 무슨 예제가 나올지, 어떤 페이퍼가 나올지 제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거 카파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지 앞으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면 하나당 2시간씩 수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엄두가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성형 AI를 사용자에 멈추지 아니하고 뭘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만들자라는 신념 속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육이
그냥 에이전트 누가 만든 거, 웹사이트 만든 거, 뭐 감마, 뭐 챗GPT 잘 쓰기, 감마 잘 쓰기, 무슨 뭐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아시겠죠?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들어진 것도 좀 쓰고 싶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우리 할 텐데. 그래도 기본 신념은 뭐라고요? 툴메이커. 그리고 툴을 만드는 툴메이커. 툴 만드는 또 툴. 그래서 굉장히 툴툴거립니다. 계속 메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AI를 만드는 도구를 또 만들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Teacher Empowered Assessment, 그 김소연 교수님의 Teacher Empowered AI Movement라고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이 에이전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자들이. 그거는 이제 툴메이커의 하위 무브먼트가 되겠죠. 팀은. 그렇죠.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 교육자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제너러티브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할 때 깊어지고 주체적이게 되고 창의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준 걸 자꾸 쓰면 내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할 때 내가 상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게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아이디어고. 그럼 요 밑에 하위 단계겠죠, 그죠? 근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에토스가 전통적으로는요 카파의 에토스는 테스팅 툴 러닝이에요. 예. 권태현 박사님은 평가 전공이신가요? 아니면 교육공학 전공이신가요? 예, 평가 전공이시군요. 그러면 전통적인 평가는 테스팅 위주였어요. 테스팅, 메저먼트 뭐 이런 관점이었었는데 어세스먼트를 이제 테스팅이나 메저먼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거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테스팅이나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평가가 러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것은 테스팅에 멈추지 아니하고 러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러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테스팅을 좀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이렇게 멀리 말을 하려다 보면 논리를 좀 세우려다 보면 왜냐면 왜 멈춰 있어? 러닝 쪽으로 넘어가야지 하면 막 테스팅에 멈춰 있는 거를 좀 단점을 좀 부각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넘어가는 게 저스피케이션이 돼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테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도 물어보니까 왜 넘어가냐 물어보니까 테스팅에 가만히 있으면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니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테스팅도 좋아요. 메저먼트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할 것도 많고. 근데 테스팅이나 메저먼트에 멈춰져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테스팅하는 사람들이 멈춰진 사람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레거시가 그죠. 그래서 뭐 정반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테스팅에서 러닝으로 넘어갑니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가도 돼요. 그냥 거기 계세요. 계속 매주먼트 하시고 테스팅 하시면서 그래서 왜 넘어가냐 물어보면 이제 싸우는데 테스팅 계시는 분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전통적인 거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테스팅을 존중하듯이 뭐라고요? 러닝 넘어가는 나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서 나는 테스팅에 멈춰 있을 때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평가 전공하신 분이 한 대여섯 분 계신데 다른 분들은 익히 알고 계셔서 되는데 처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브먼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Assessment Engineering에서 AI 엔지니어, AE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뿌리가 되는 학문적인 기초가 뭐냐? 그러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가 그는 수업을 따로 할 거예요. 책으로 내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으로 넘어갈 겁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의 렛 선생님께서 엔코일 한 term이에요. 이게 아직도 교수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리타이어 하시지? 해주세요. 이번 학기에 리타이어 하나? 저번 학기에 하셨나? 뭐 그래요. 그다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책도 내시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기법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세스먼트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뭘 삐질삐질 다른 것도 돼요. 카파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AI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김선 교수님이 이 팀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 Teacher Empowered Assessment Movement라고 그러지 말고 Teacher Empowered AI Movement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 왜? 선생님들이 여기서 AI 어세스먼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잖아요. 이걸로. 예를 들어서 도구라는 게 꼭 어세스먼트 도구만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게, 그죠? 다양한 분석 도구도 만들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랑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프라이머리고 어디가 머저리티라고요? 어세스먼트. 그리고 어떤 어세스먼트? formative assessment 혹은 assessment as a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이걸 만들고 있나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게 이루어져 있고 프레임워크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요 굉장히 많아요. 이론적인 그 조금한 건데, 그러니까 뭐 스코링을 잘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체계가 뭐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너의 이론적인 틀이 뭐야. 그러니까 도대체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이 에이전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혹은 AI 에이전트 만드는 기법에 어떤 기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에이전트 만들었어요가 아니고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로시저럴한 것도 있고 컨텐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이코메트릭한 방법론도 있어요. 네가 만든 에이전트는 어떤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는 IRM Difficulty Emulation by AI 하고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이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이 방법론을 만들었고 구현을 했습니다. 전 델타, 뭐 Deriving Expression 하는 수식 모형을 뽑는 이 방법론을 만들어 놓고 그 방법론으로 어떤 시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오토매틱 스코어링을 하는데 이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오토매틱 스코어링을 했기 때문에 스크림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스코어링이 잘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윗단에서 아이 나도 자동 문항 생성 만들었어. 나도 무슨 뭐 오토매틱 스코어링 만들어서 뭐 그러고 끝내면 이게 페이퍼나 연구로서 가는데 힘을 많이 받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왜 좋아? 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야, 그 문항 생성기 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이게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 나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론적인 체계를 모아놓은 것을 Kappa Theoretical Framework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저랑 페이퍼 이번에도 NCM이 8개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이론적인 틀의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제일 좋은 게 OMG라고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빼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요? 아, 카파 프레임워크이 뭐라고요? 그냥 이론적인 틀 같은 거구나, 방법론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구나, 여러 개 있던다. 나중에 하나씩 이야기 하겠지.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파 플랫폼이 있어요. 카파 플랫폼은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보고
뭐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는 어떤 도구예요. 이것도 어떤 도구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네요. 해요. 카파 플랫폼이 일을 하려면 서버도 있어야 되고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트레이닝도 있어야 되고 프로토콜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쓰는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카파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대부분의 교육은 요거 하는 교육이에요. 저랑 하는 연구는 뭘까요, 그러면? 이거예요. 카파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 그럼 이 중에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나랑 연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에토스나 프레임워크에.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뭘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해봐야 될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카파 플랫폼에서 뭐 문항 생성기도 만들어 보고, 뭐 스코링 하는 것도 만들어 보고, 뭐 피드백 주는 것도 만들어 보고, 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파 커뮤니티, 우리 쓰는 사람이 누구며, 이거 그 플랫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며, 엔드 유저는 누구며, 이게 B2B도 되고 B2C도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얽혀져 있죠. 그죠? 예. 그 중간에 강사도 있고 뭐 이런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디지털 커뮤니티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고 뭐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피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시다. 랭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죠 보통. 랭그래프 가서 같은 theoretical framework을 구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랭체인이나 랭그래프나 제피어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것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카파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가 있겠죠. 연구소가 있으면서 교육도 하고 플랫폼도 관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파 연구소가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뭐냐면요. 에이전트 메이커예요. 이게 그 툴 메이커로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에이전트 메이커가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 모든 게임은 내가 좋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 다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강사하시는 분도 있고 저랑 책 쓰시는 분들도 있고 페이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거 있다는 거 알아요. 아멘. 에이전트 하나도 못 만들어도. 근데 뭐라고요? 에이전트 잘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을 가져가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많이 가져가겠다 하면 내가 여기 와서 에이전트 잘 만들면 돼요. 그 잘 만드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언저리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토커노믹스. 그러면 잘 만들었어. 그럼 잘 만드는 내 왜 잘 만들어야 되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가 여기서 와서 왜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지? 내가 만들면 어떻게 쓸 거지? 누가 쓸 거지? 내가 보상을 어떻게 받지? 그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몰라. 난 뭐 페이퍼만 쓸래. 그렇게 그 아이디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뭐 짧게는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그냥 교육만 듣고 그건 진짜 교육만 듣고 끝나요. 자격증만 따고 끝나요. 그게 목표면 괜찮아요. 페이퍼 하나 쓰고 끝나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전체는 뭐라고요? 좋은 에이전트가 나와서 누가 에이전트를 쓸 때 이 게임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카파 이니셔티브는 툴 메이커를 강조했잖아요. 내가 툴 메이커가 안 되는데 여기 게임이 어떻게 있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툴 메이커가 남아서 계속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성장하게 되는 구조인데
보상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고받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쓰면 나 뭐 줄 건데가 필요하다고요. 그거 없이 저 전 세계 사람들이 내 걸 써야 되는데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토커나믹스를 만든 거예요. 토커나믹스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걸 에이전트를 쓰려면 여러분이 토큰을 사용료를 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토큰을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큰을 받고 그 중에 일정 정도는 만든 사람이 받고 일정 정도는 서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토큰을 지금은 보상으로 획득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보상이 뭐예요? 그냥 계정을 만들면 10,000개인가 15,000개인가 주죠. 잘 들어보세요. 계정을 만들면 토큰이 10,000개인가 15,000개가 주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전문용어로 오링이 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용을 하다 보면 오링이 나요. 그건 누구한테 주냐면 내가 사용한 에이전트를 만든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전 세계에 누가 쓰든지 간에 혹은 내 에이전트를 다른 AI가 쓰든 어쩌든 간에 내 거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토큰을 받습니다. 그 토큰을 뭐 할 건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에이전트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짜잖아요. 근데 그거 15,000개는 언젠가는 뭐라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오링됩니다. 10,000개는. 그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계속 쓰면서 살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토큰을 줘야 되는데 토큰은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야지 남이 여러분의 에이전트를 만들 때 토큰을 받습니다. 그렇게 경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전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만 남겠습니까? 토큰만 남아요. 잘 보세요. 토큰하고 토큰을 벌어내는 에이전트만 남아요. 누가 내 거를 쓰는 내 에이전트와 그렇게 내 에이전트가 벌어내는 내 토큰만 남아요. 잘 들어보세요. 페이퍼도 남아요. 페이퍼 쓰는 거는 뭐 연구도 그렇고 한데 내 삶이 윤택해진 것도 있어요. 맞아요. 쉬워지고 그것도 있지만 그때 내가 내야 되잖아요. 토큰을. 그래서 토크노믹스가 왜냐면 토크나이징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버스 탈 때 토큰 냈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요즘에는 띡하고 무슨 요즘은 터치리스트만 지나가니까 계산이 된다면서요. 정산된다면서요. 요즘에는. 한국 대단합니다 진짜. 예. 옛날에는 우리 막 토큰 내고 회수권 이런 거 냈다고요. 그게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토크나이즈 된 거예요. 그 자체는 돈이 아니지만 그게 돈의 의미를 갖게끔 토큰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버스 토큰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파 토큰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거, 배운 거, 노력한 거, 내 거 있다고 설명한 거, 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 그 유용성들 있죠. 그것이 수치화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나 잘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런 것도 있어, 자격증도 있어. 그 추상적인 것들이 나 페이퍼도 썼어, 나 박사야, 이런 것들이 뭘로 됐다고요? 수치화로 돼서 남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 게임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토큰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사결정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토큰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전체 커뮤니티에서. 최 교수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내가 토큰이 제일 많거든. 내가 제일 인플루엔셜 하거든. 지금은 이 게임을 깔 때. 아시겠죠? 지금 템프로를 한 거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페이퍼도 쓰고 자격증도 따고 다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좀 내 삶도 윤택하게 하고 근데 기승전 뭐라고요?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야지 그게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좋은 에이전트도 뭘로 토크나이징이 된다고요? 카파 토큰으로 수치화됩니다.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결국에는 사실 살짝 무서운 이야기예요. 약간 그래서 막 그래서 네 돈 얼만데 뭐 자산 얼만데 뭐 1,000억이야 100억이야 막 우리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살잖아요. 그 저 사람 그래서 얼마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잘났다며 그래서 너 재산 얼마야 뭐 이러고 뭐 그럼 돈 없으면 막 우리 막 그러니까 아 돈이 전부는 아니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러워했다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 했다가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죠. 처럼 여기도 비슷합니다. 경제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는 수치화되어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크나믹스라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깊게 갈 텐데 지금은 뭐 수업 듣고 뭐 하는데 이게 뭐 큰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뭐만 남는다고요? 토큰만 남아요. 여러분이 죽어도 카파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여러분 계정에 있는 토큰만 남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힘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보세요. 디지털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카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5가지 요소가 시너제틱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니셔티브라는 거예요. 아, 뭘 어쩌자라는 거야. 정신도 있고. 도대체 무슨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거야? 뭐 델타야, 뭐 아이디어야, 뭐 도대체 스크림이야, 뭐 그냥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 스코어링 이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뭘로 AI를 할 건데, 뭘로 문항 생성할 건데, 뭐 이런 거를 불러요. 예를 들어 그렇게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문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도구로 할 건데, 어떤 에이전트로 할 건데,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건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하는 거지? 이것도 있고, 그쵸? 모델러는 누구야? 쓰는 사람은 누구야? 에이전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막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보상의 체계는 어떻게 돼? 롱런으로 가려면. 그런 것도 다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지능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포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오늘 지금 했던 강의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노트북 LM 챗봇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유튜브 보시고 싶으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여기 있는 영어나 한글 비디오 보시고 코멘트를 다는 게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아시겠죠? 듣고 코멘트를 달아 짧게 달고 자기가 달았던 코멘트 스샷 잡아가지고 업로드할 때다가 업로드를 하면서 이번 주 과제가 하나가 됩니다. 사이테이션 100만 번 물어보시는데 이 책을 다셔도 되고요. 그다음 오늘 했던 이 강의는 Introduction to Kappa Deconstructing the Five Core Elements 요거를 사이테이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했던 이야기를 뭐 담아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엔딩곡 정하는 뭐였더라? 그 카파의 그 5가지 패시셨잖아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노래 들으면서 골목길에 이 만화할 때 뛰어다니면서 노래 들으면서 컸는데 아빠들이 저 아주 어릴 때요. 저 초등학생 때니까 무슨 노래 들으면서 골목길 뛰어다녔는지 한번 하시고 왜 이거를 엔딩곡으로 들었는지 딱 보면 오형제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곡 하나 들으면서 끝냅시다. 들려요? 슈파래 슈파. 이 노래 아는 사람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재밌다. 자,
이거 링크 있으니까 렉처 노트에 링크 있으니까 나중에 더 듣고 싶으신 분 들으시면 되고 아빠한테 한번 들려주세요. 아버지 좋아하실 겁니다. 아빠 독수리 오형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자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하나나 두 개만 받겠습니다. 다른 강의 넘어가기 전에.